자,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고 두 변 AB, AC 위에 각점 D, E를 잡아놓고 AD, AE 값을 구하는 문제야. X, Y라고 한번 줘볼까? 근데 이제 힌트로서는 ABC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거든. 그럼 넓이 ABC를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ABC 넓이 한번 표현해보자. 아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간결해 보여. 3, 4의 끼인각 사인. 그러면 문제에서 준 ADE 삼각형의 넓이는 3sin A라는 뜻이겠지? 맞죠? 요게 2분의 1 XY에 어차피 끼인각은 사인으로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양변에 2 곱해주시고 sin A로 나눠주면 XY가 6인 게 나오지. 각각 구할 수는 없는 거고. 됐죠? 다음 1131번, 32번을 보세요. 자, 먼저 이 1131번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언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과연 중딩 때 자기가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조용하죠? 나 MRC 켰나? 이거 이제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유클리드 증명법이라고 배웠던 거야. 원래는 여기에 정사각형이 하나 더 있어요. 아시겠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이 넓이인 걸 증명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했던 거거든. 아시겠죠? 뭐 어쨌든 여기가 4. 산 거는 계산 안 해도 되지. 25 빼기 9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삼각형 CD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3이고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5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쪽 세타만 구해주시면 돼. 알겠어?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용할 거냐면 이 90도 두 개랑 이쪽 세타를 이용할 거예요.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인 세타는 몇일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 5분의? 아림이가 해봐. 사인 세타. 요 세타에 대한 사인 5분의? 그쵸? 고기가 막 돌아가죠? 그렇지? 맞지? 근데 얘들아 여기 더해서 180도잖아. 그럼 여기도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될 거야. 전체적으로 360도니까. 그럼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맞아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3, 5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주시면 되겠네. 근데 세타랑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어떨까? 같겠죠? 그래서 이게 5분의 4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1132번 보실게요. 자, 이번엔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AB랑 BE는 밝혀져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 끼인각 B만 밝혀내면 문제가 끝나는 거지.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세타 이용하고 여기 있는 90도 이용해 줄 거야. 사인 세타는 몇이에요? 구해야 돼요. 이게 위에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구하면 되겠지. 세 변의 길이가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 오! 잘했어요. 너 공부했네. 해볼게요. 여기 있는 4의 제곱이 한 번만 빠지는 공식을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6이랑 8은 피타고라스 한번 쓰고 찌꺼기 한번 만들고. 그럼 위에가 100 빼기 16이니까 84야. 여기는 12로 나누면 이거 7인가요? 맞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야.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
안 구해도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이각이잖아. 맞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렇지? 서 있니 누워 있니? 서 있죠. 여러분 이번 시험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쵸? 서 있죠. 여러분 그 공부를 너무 오래 쉬면 이제 실력이 빽칩니다.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뭐 하죠? 서 있죠.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지. 서 있으면 불편하니까 바뀌기로 했죠. 코사인 세타죠. 근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예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에 8분의 7을 대입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거지. 되겠어? 나도 저걸 안 보면서 풀었으면 사인 세타를 구할 뻔했어요. 그죠? 자, 문제를 쳐다보시면서 최종 답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답이 없는 것 같지 않니? 68에 48인가? 24구나. 미안해. 여기다 8분의 7 하면 21이네. 그치? 근데 어쨌든 1131번이랑 1132번 뉘앙스는 알겠죠? 그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걸 이용하시는 거지. 넘겨보자. 자, 1100 34번, 5번, 6번 이렇게 새겨보자. 자, 이건 이제 못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AD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X로 주고 나서 전체 넓이는 일부 넓이의 합이다. 이렇게 풀기로 했지? 전체 넓이는 2분의 1, 3, 4의 사인 60도. 60도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왼쪽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3x의 사인 30도. 그 다음에 2분의 1, 4x의 사인 30도 하면 오른쪽 넓이가 되는 거지. 둘 다 사인 30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인 30도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계산해 봅시다.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7x는 12루트 3. x가 7분의 12루트 3입니다. 3번이죠. 저번 시간 했던 문제랑 똑같죠. 자, 1135번. 쓸 거 쓰시고. 이해하고 있어? 너 그거 강의 봤어? 그래. 시키는 거 잘 하는구나. 그럼 돼. 이따 강의 봤는지 검사해봐도 돼? 알았어. 진짜 봤네. 자, AB의 길이를 20% 늘리고 AC의 길이를 10% 줄여서 삼각형 A, B', C' 만든대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 뭐 처음 보신 분들은 못 푸셨을 수 있지만 오늘 이후로 못 푸시면 안 돼요. 너무 쉽거든. 자, 봐봐요. A, B의 길이는 각 C의 대변으로서 보통 C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A, B를 몇 퍼센트 늘린다 그랬니? 20% 늘린다 그랬지. 그럼 늘어난 길이가 20%인 거고 전체 길이는 120%가 되는 거라서 1.2C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10% 줄인다 그랬어. AC는 각 B의 대변으로서 B라고 쓰거든. 얘를 10% 줄인다 그랬으니까 줄어든 길이가 0.1C인 거고 전체 길이는 0.9B라고 쓰시면 돼. 줄어든 길이는 0.1B인 거고 전체 길이는 0.9B라고 쓰시면 돼. 그럼 원래 넓이는 2분의 1 BC의 sin A였을 텐데 지금 변화된 넓이는 2분의 1 0.9 곱하기 1.2 BC sin A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0.9랑 1.2랑 곱하면 몇이에요? 108 아니니? 108? (108은) 내가 앞에다 이렇게 써줄게.
그럼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을 보고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 우리 지수 로그에서부터 소수는 좀 다뤄봤지. 이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1.08이 생겼거든? 그럼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8%가 증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 그쵸? 그럼 이 유형을 아는 애들은 어떻게 풀겠니? 그냥 두 변의 길이의 곱만 보는 거야. 원래는 BC였는데 이게 1.08BC가 됐잖아. 아, 그럼 8% 증가하는구나. 그냥 요만큼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 시험지 갖고 왔니? 민채 너 나 시험지 안 줬잖아. 시험지 줘요. 그래, 믿어볼게. 꼭 가져와요. 너 혼내지 않잖아. 시험지 보여주고 나한테 혼난 사람 있어? 아림이 빼고. 한 명도 없죠? 언제? 아이, 옛날에 고1 땐, 그땐 나도 어렸어. 그땐 나도 시험지를 보면 화가 났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알겠지? 작년, 그니까. 어렸어. 그땐 어렸다고. 그땐 시험지를 보면 화가 났어. 근데 이제 화가 안 나. 그니까, 가져와요. 해치지 않을게. 알겠지? 얘들아, 해치지 않을게. 너희들이 제일 소중해.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단다. 아시겠죠? 각 변의 길이를 25%씩 늘린다 그랬으니까 이 AC의 길이가 좀 늘어나서 PC가 됐나봐. 근데 25% 늘어난 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25B라고 보시면 돼. 원래 변 길이 B고. 그 다음에 원래 변 길이가 C인데 이제 뭐 이쪽이 1.25C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원래 길이가 이제 A인데 1.25A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고 계시죠? PQR을 잡는다. 잡았어. 이제 삼각형 PQR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네. 그럼 봐봐요. ABC 넓이가 32라 그랬거든.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만약에 AB를 우리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로 사용하면 2분의 1 AB sin A가 sin C가 32란 얘기일 거고, 만약에 BC를 이웃한 두 변의 길이로 썼으면 얘가 32란 얘기일 거고, AC를 이웃한 두 변의 길이로 사용했으면 이게 32란 얘기겠지. 자, 여기에다가 추가된 삼각형의 넓이들만 좀 계산을 같이 해볼 건데요. 여기 보이시죠? 얘는 있잖아. 1.25B랑 여기 요만큼 애들아 0.25A 괜찮아요? 얘네 둘이 이웃한 두 변이고, 여기 있는 sin C나 여기 있는 sin 파이 마이너스 C나 똑같아가지고 나 여기 그냥 sin C라고 써도 되거든? 그러면 4분의 5B 곱하기 4분의 1A가 sin C랑 곱해져가지고 노란색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16분의 5 AB sin C거든요? 근데 우리가 AB sin C를 알아. 몇일까? 64겠지? 얘가 64라서 이게 20이 돼요. 아시겠어? 그럼 같은 원리로 얘랑 또 이런 넓이들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겠지?
BC니까 사인 A고 AC니까 밑에가 사인 B구나. 아시겠죠? 이래서 답이 60에다가 32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60은 아닌가? 잠깐만. 20, 20, 20. 계산이 잘못됐나? 64, 4, 5, 20. 20, 20, 20에 32. 60에 32, 92. 계산이 뭐가 잘못됐지? 기다려봐. 2분의 1 AB 사인 C, 2분의 1 BC 사인 A, 2분의 1 AC 사인 B. 64. 64니까 4 떼면 4분의 5B 곱하기 16분의가 아니구나. 32분의구나. 노란색 분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래서 62예요. 30에다가 32를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문제는 별표 하나 치세요, 여러분. 좀 특이한 거야. 자, 다음 1138번. 자, 요것도 쉬워요, 여러분. 자, AB 대 BC 대 CD 대 DA, 호의 길이의 B가 4대 2 대 3 대 3이라 그랬잖아. 그럼 중심각의 크기를 알려준 겁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랑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다 4로 같을 거 아니야. 그럼 4대 2 대 3 대 3이라는 건 중심각이 3K, 3K, 2K, 4K란 뜻이야. 그럼 다 더하면 12K가 36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K 하나에 몇 도야? 30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암산할 테니까 잘 보세요. 2분의 1, 4, 4에 사인 120도를 하면 이 삼각형 넓이고, 또 2분의 1, 4, 4에 사인 60도를 하면 이 삼각형 넓이고, 또 2분의 1, 4, 4에 이건 직각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4, 4에 이쪽이 직각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 알겠어? 그럼 2분의 1, 4, 4로 묶는다 치면 뭐만 남겠어?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랑 사인 90도랑 사인 90도만 남는 거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얘가 루트 3이지? 그럼 8루트 3. 그다음 얘가 2죠? 그럼 16. 근데 8로 묶어놓은 것 같네? 그럼 루트 3 플러스 2를 찾아요. 3번이요. 됐어? 오케이. 넘기세요. 자, 1041번이 이제 질문이 많았어요. 1041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즉 R이 4고, AB 대 BC 대 CA가 1대 루트 2 대 2다. 그러면 K, BC, 루트 2K, 그다음 CA, 2K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K 찾으면 이 문제 끝이거든요. K 찾으면 이 문제 끝이거든.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이런 행동 패턴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세변의 길이에 B가 잡혀 있어.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모든 각을 다 결정할 수 있어. 맞죠? 코사인 A든 코사인 B든 코사인 C든 모든 각을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코사인 C를 한번 결정해 볼 거거든요. 오케이?
여기 있는 k제곱이 한번 빠지는. 그럼 루트 2k랑 2k는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루트 2k랑 2k가 밑에 찌꺼기로서 두 개 정지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위에가 5k제곱, 밑에가 4루트 2k제곱. 이렇게 지워집니다. 유리화 해주시면 8분의 5루트이죠. 맞아요? 그럼 사인 C를 결정할 수 있어.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사인 C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64 마이너스 50. 64 마이너스 50 기억하고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하면 사인 제곱 C니까 이게 1 마이너스 64분의 50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 1이 통분되다 보면 64분의 64가 되잖아. 그럼 분자끼리 봤을 때 64분의 50이란 말이야. 64 빼기 5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 다시 64 빼기 50. 아, 몇이에요? 14죠. 맞아요?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8분의 루트 14. 되겠어? 되겠어요? 그럼 사인 C 구해놨으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쓰면 되겠지. 사인 C분의 K는 8 이렇게. 돼요? 돼요? 자, 그럼 K는 이 8분의 루트 14 이쪽으로 넘어가서 루트 14가 되겠네. 됐죠? 그럼 사인 C를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때도 루트 2K랑 2K를 이용합시다. 루트 2K 곱하기 2K에 2분의 1 사인 C. 이렇게 하면 넓이 나오는 거 맞죠? 맞죠? 자, 계산해 주시면 8분의 얘는 14로 나오고 머릿속에서 얘가 루트 2랑 루트 7로 보이시면 얘랑 곱해서 2루트 7이 될 거야. 이때 주고 이때 주면 2분의 7루트 7 해서 7루트 2분의 7루트 7 해가지고 3번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B로 해도 되고 A로 해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야. 기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 자, 한 번만 더 우리 논리 전개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문제에서 뭘 줬어? 세변의 길이의 비. 맞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근데 외접원을 얹어놨으니까 사인 법칙 한 번 더. 됐죠? 끝. 자, 1144번은 안 할게요. 1144번은 코멘트를 요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도, 30도가 밝혀져 있는 상태로 삼각형 ABC가 있잖아. 그럼 너네 여기 둘이 더하면 몇 도야? 150도니까 나머지 한 각도 몇 도이겠어요? 30도. 얘들아, 이렇게 A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이런 변들 길이가 다 이 오른쪽에 있는 변들 길이랑 같을 거예요. 내가 방금 내린 수선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겠지? 왼쪽 오른쪽 정보가 같겠죠. 그럼 내가 여기를 K로 잡으면 여기가 루트 3K 루트 3K이고 여기가 2K 2K지. 맞아? 그리고 나서 가운데 K를 싹 지우면 얘도 세변의 길이가 다 밝혀져 있는 어떤 삼각형인 거야. 그럼 방금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죠. 맞아요? 이건 한번 해봅시다. 자, 넘기시고. 자, 1151번이요.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점 AB는 삼각형 OAB의 넓이가 4루트 3이 되도록 하면서 두 반직선 OP, OQ 위를 움직이고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넓이는 유지시키면서 점 AB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 길이를 일단 X라고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4루트 3인 성질을 한번 잘 이용을 해보자. 자, 봐봐. 이쪽을 AB라고 한번 줘봅시다. 변수가 많아지지만 어쨌든 힌트가 4루트 3이라는 힌트도 있고 지금 각도 하나가 밝혀져 있으니까 X를 A와 B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식이 적어도 두 개는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변수가 세 개여도 괜찮아요. 자, 먼저 넓이 이용해 볼게. 2분의 1 AB 사인 120도. 요게 4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AB가 일단 16이야. 제동아, 자면 안 돼. 너무 쉬운가? 너무 쉬우면 조금 자도 돼. 여기 봐요. 이제 제동이 좀 하니까. 컨디션 조절해야지.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도. 몇이에요? 이수원. 코사인 120도. 120도요?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면 못하니 중3이냐? 근데 너한테 먼저 시킨 이유가 있어. 옆에서 지금 민채가 엄청 생각하고 있거든. 코사인 120도 몇이야, 민채야? 민채야, 코사인 120도 몇이야? 빨리 얘기해봐. 코사인 120도 몇이야, 120도. (2분의 1) 짧잖아. y값 이루면 어떡해. x값 읽어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둔각이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근데 AB가 16인 거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됐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은 x 길이, AB 길이의 최소값, x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 식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들 아직 베이비니까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2차식 아니면 산술기하. 이건 산술기하가 됩니다. 왜죠? 2AB일 텐데 내가 AB 길이를 알잖아요. AB의 곱을 알잖아. 몇이야? 16 맞아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몇이야? 32. 얘가 32라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은 32겠지. 그럼 X는 몇이겠어요? 알겠어? 됐지? 나 방금 몇 번 풀었니? 너 맞췄네? 야, 공부 안 해?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지부터 알겠어? 마음 먹었어. 너는 코사인 120도요?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각도가 120도가 너무 쉬다와가지고 90도가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 살은 쪄가지고 이거. 이해 잘 돼? 너 숙제했어? 숙제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시험 끝나고 정신 못 차리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이제 언제 시작할 거야? 이제 해야지 다시. 알겠지? 진짜 체육대회 끝나고 아니요. 애들아,
공부의 본질은 이 친구들아 매일매일 연찬을 쌓으시는 게 공부의 본질이에요. 하루 쉬면 3일 빽친다니까 실력이. 일주일 쉬면은 진짜로 3주 뒤로 실력이 가버린다니까요. 특히 너네처럼 머리에 든 거 없는, 아니 그러니까 든 게 없다라는 건 니네가 아직 어리니까 머리에 든 게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맞잖아. 내가 일주일 쉰다고 실력이 3주 뒤로 가겠니? 나는 안 가지. 나는 평생을 해왔던 건데. 근데 니네는 아직 뇌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새 지식도 잘 들어가고 까먹는 것도 빠르단 말이야. 여러분 공부의 본질은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끝나고 정신 놓고 푹 쉬셨으니까 다시 실력은 이제 2월달로 돌아가 있는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알겠죠? 네. 요새 숙제가 적죠? 그쵸? 왜냐면 요새 숙제가 적잖아요. 그쵸? 왜냐면 나도 이제 니들이 나랑 시험 대비 한번 해보면서 공부의 본질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어. 숙제가 적어도 있잖아. 적잖아.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복습을 쭉쭉 하면 돼, 계속. 지금 1038번인가부터 지금 요 번호까지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렸던 공부 방법을 지금부터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복습 검사를 할게. 복습해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문제 다 외우는 거야. 알겠죠? 야, 이렇게 하면 싫어도 외워지게 돼 있어. 오케이? 그리고 시험 시작 딱 하면 1, 2, 3페이지까지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거야. 4, 5페이지는 풀 수 있는 거 풀고 찍을 거 찍고 그래도 2등급 나온단 말이야. 이 점수 보면 알잖아, 애들. 다 꼴통이잖아요, 점수가. 아니, 니네 말고 학교 애들 말이야. 그죠? 니들은 이제 뭐 저번 시험들도 잘 대비하셨지만 이번 시험은 더 잘 대비하실 수 있다고. 근데 정신은 좀 차려야 된다는 얘기야. 좋아요. 자, 1152번도야.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X 주고 A, B 줘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AB가 4. 그 다음에 3분 AC가 3이라 그랬고, 선분 PQ가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APQ의 넓이가 2분의 1, 4, 3 사인 60도의 절반일 거야. 맞죠? 자, 그럼 요거 이제 2루트 3이니까 얘랑 계산하면 24루트 3이고 4로 나누면 6루트 3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또 AB의 길이가 나오겠죠. AB의 곱이 나오겠지. 2분의 1 사인 60도. 그럼 AB가 24고 아까 풀었던 거랑 방법은 똑같아요. 이제 X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가는 거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수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야. 둘 중에 하나 찍는 것도 못해가지고 됐죠? 최소값 찾는 거니까 이거 최소로 만들어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뭐보다 클 거야? 2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클 거야. 2AB죠? AB가 아까 24였으니까 이게 48이야. 이게 24구나.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48-24예요. 그럼 X제곱의 최소값이 24니까 X의 최소값은 2루트 6이겠지. 됐죠? 똑같죠? 아이씨, 왜 답이 없냐? 나 오늘 계산을 자꾸 틀리나 본데? 12루트 12, 24루트 3 4로 나누면 6루트 3 그러면 AB가 24, AB가 24니까 24
PQ의 넓이가 절반 12루트 3, 24루트 3, 12루트 3, 6루트 3 24, A가 24, A 플러스 B제곱이 48 맞는데? A, B, C 어머 얘들아 이게 2분의 루트 3이 내가 2루트 3이라고 하고 앉아있네. 그러면은 여기가 미안해요. 여기가 3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3 루트 3이에요. 2분의 3 루트 3. 그럼 A, B가 6이야, 6. A, B가 6이고, 이게 12가 돼요. 알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똑같고, 자, 넘겨봅시다. 자, 두 문제 남았어요. 58, 59. 요거 풀고 등차 수열 이론 수업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이론 수업 시작되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자, 지금 ACD 넓이가 4루트 2인 상태가 주어져 있고 B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주면은 이 삼각형 ACD의 넓이를 이용해서 sin D가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2분의 1, 4, 3에 sin D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sin 세타는 6분의 4루트 2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기에 sin D이자 sin B이기도 할 겁니다. 왜? 우리 이론 수업 때 내접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몇 도야? 180도.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20도인 거란 말이야. 그럼 사인 값은 같고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길이를 물어봐서 요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잘 타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AC를 구해요. 왜냐면 코사인 B도 나온 거니까. 코사인 D. 요거 이제 암산하실 수 있죠. 9 빼기 8. 그러면은 1이지 1. 그러니까 9분의 1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고 3분의 1인 거야. 근데 혹시 자기가 불편하시면 그냥 이거 직각삼각형 그려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x제곱은 16 플러스 9에다가 243에 코사인 D. 그러면 25 빼기 8이니까 17이고 x가 루트 17이지.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트 17하고 2하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요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셔야 된다고. BC를 Y로 잡고, 잘 보세요. 내가 각도 정보는 얘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17이 주인공이 되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거예요. 17은 Y제곱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Y 2의 코사인 B 몇이었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고 3분의 1 처리하는 거. 그럼 Y제곱 플러스 3분의 4Y 넘어와서 마이너스 13이네. 맞죠? 이제 풀어봅시다. 3Y제곱 4Y에 마이너스 39. 자, 이렇게 하면 9고 13이니까 4 만들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지. Y는 몇일까? 3이겠네. 됐죠? 2번이에요. 됐어, 얘들아? 얘들아, 이것도 별표야. 됐어? 처음에 오른쪽 삼각형 정보를 줬잖아. 이 삼각형 정보를 잘 말아서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됐죠? 이 보조선이 포인트였습니다. 1158번 풀었고 1159번 봅시다. 갈게요. 얘도 어때? 내접 사각형을 주고 내변의 길이가 다 밝혀져 있어. 1, 2, 3, 4. 그리고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잘라서 삼각형 두 개로 하면 되거든.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에 존재하는 두 개의 대각의 크기를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AC를 그려서 BD를 알아내셔도 되고 BD를 그려서 AC를 알아내도 됩니다. 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어요? 이 상태로 BD에 대하여 코사인 법칙을 2번 적용할 거야. 이거 어디서 했었어, 얘들아? 바로 떠올려 줄게. 우리 친구들 1082번 봐봐요. 맞아요. 거기서도 세타랑 K에 대해서 제가 코사인 법칙 2번 써가지고 연립했던 풀이 있죠. 맞아요?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같이 복습을 하시면 돼. 자, 보자. 이수원 강의 봤어? 너 오늘 안에 오늘 강의랑 앞에 거 2번 강의 다 보고 자. 2번이에요? 2번이야, 2번. 2번 했어. 내가 보내줄게. 넌 또 찾아서 보라면 안 볼 거잖아. 아주 귀찮아 죽겠다. 잘 봐요. BD 제곱은 1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2, 1, 4 코사인 A겠지, 그지? 근데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쓸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A가 예각 같아, 둔각 같아? A가 예각 같니, 둔각 같니? 그림 봐. 대답해줘. A가 예각 같아, 둔각 같아? 예각인 것 같지? 그럼 C는 예각일까, 둔각일까? C는 둔각이야. 자, 다시 밑에서 BD 제곱 할게요. BD 제곱은 4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 2, 3에 코사인 세타지? 근데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랑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랑 부호가 어떻다고? 반대라고. 나은이 잘한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연립을 할 수 있는 거죠. 빼요. 비리제곱이 바로 날아가잖아. 자, 빼시면 17 빼기 13이니까 4. 그다음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코사인 세타가 되네.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럼 코사인 세타는 몇일까? 5분의 1. 그럼 사인 세타는 몇일까요? 저는 암산할게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이 5분의 2 루트 6이야. 되겠어? 되겠어? 사인의 부호 판단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럼 끝났어요. 이 위에 있는 넓이 2분의 1, 1, 4의 사인 플러스 밑에 있는 넓이 2분의 1, 2, 3의 사인.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있는 2랑 3을 5분의 2 루트 6의 개수로 보시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쵸? 답은 2 루트 6입니다. 그리고 유형 8, 9번은 딱히 어려운 거 없었나 봐요. 그냥 공식 쓰는 문제들이죠. 근데 유형 9번 공식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책은 이제 등차 수열 쪽 펴놓으시고 10분 쉴게요. 6시 15분까지 쉬세요. 나머지는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두 가지 문장으로 정의할게요. 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또는 이제 수열이라는 네임의 관점에서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다. 요렇게. 그리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얘기 잠깐만 보자고. 예를 들어서 fx가 2x-1이면 우리는 얘가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은 연속적인 어떤 직선이 나왔었어. 근데 x 말고 자연수 n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이런 걸 우리가 일반항 an이라고 배웠었지, 그치? 근데 얘도 만약에 이렇게 n축에 대해서 그려버린다면 이 직선이랑 일치할 거야. 근데 이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항수니까 1, 2, 3, 4, 5 같은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1 넣으면 몇이니? 1이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3이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5죠. 그러니까 함수긴 함수인데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게 뚝뚝 떨어진 어떤 점 함수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모든 항들은 있잖아. 어떤 직선, 즉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제가 이 수열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볼 거야. 자, 그래서 숫자가 쭉 전개되어 갈 때 우리가 맨 앞에 있는 항을 첫 번째 항 기호로 A1, 얘를 A2, 얘를 세 번째 항 기호로 A3, 그 다음 얘를 네 번째 항에서 기호로 A4라고 쓸 거고, 자, 임의의 n번째 항이 있으면 얘를 기호로 AN이라고 쓸 거고,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이 수열의 이름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필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세요. 여기 필기하시고 제 n항 an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필기해 두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씁시다. A1, A2, A3 이렇게 수열이 전개가 될 때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열도 얘들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수원?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열의 이름은 중괄호 AN이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 중괄호 BN이다. 그럼 이 수열은 B1, B2, B3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항인 거고 예를 들어 EN-1이라고 딱 일반항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에 1 넣어서 첫 번째 항, 2 넣어서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3 넣어서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가는 어떤 수열인 거야. 아시겠죠?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자, 여기 윗줄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특정한 항 구하기 필요 없고요.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숫자들의 규칙을 찾는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돼 있어. 읽어만 보고 넘길 건데 하나만 더 쓸 거야. 자, 보세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규칙을 찾아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열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자, 다 간단한 거니까 봐봐. 차를 계산하거나 B를 계산해보거나 각 항을 제곱 또는 세제곱해보거나 각 항의 루트를 씌워보거나 세제곱 근을 씌워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뒤집어 보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분모끼리 분자끼리 규칙을 찾아보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6번 하나만 써봐요. 자, 6번. 개차 수열을 조사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개차 수열을 조사한다. 개차 수열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자, 이 수열 한번 보시죠. 규칙성이 눈에 보이세요? 보여요? 뭐죠? 만약에 규칙성을 찾으신 분이 있다면 21 다음 숫자 뭐예요? 굿. 자, 차이를 이루는 애들이 등차 수열이야. 아시겠어? 그럼 그 다음 건 7 커지겠지. 개차 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차이가 변할 때 이 차이로 이루어진 수열들, 얘들을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랑 좀 뉘앙스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차이도 수열로 돼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럼 이런 애들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 얘 일반항을 구해서 초항 더하기 시그마 K, K는 1부터 N-1까지. 기억 안 나시죠? 다 기억나게 해드릴 거야. 아시겠죠? 일단은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자고요. 개차 수열을 조사해 보는 거야. 넘겨요. 등차 수열. 자, 수열은 뭐라 그랬냐면은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라고 배웠죠. 정의했죠? 자, 첫 번째 규칙,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할 문자를 미리 적어 드릴게. A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D를 이 수열의 공차라고 부를 거고, 이 공차가 바로 차이야.
자, 그럼 보세요. 이 수열의 원리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전개되어 가는데 A1과 A2가 D 차이가 나고 A2와 A3가 D 차이가 나고 A3와 A4가 D 차이가 나는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잘 들으세요. 초항에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진 걸까? 한 개. 세 번째 항은요. 초항에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진 걸까? 두 개. 네 번째 항은요. 초항에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진 걸까? 세 개. 그럼 여러분 n번째 항은 초항에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n번째 항일까? n-1개.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은 초항 더하기 n-1개요. 자, 여기 네모치십니다. 자, 각 수열별로 기초 공식은 3개씩이야. 3개도 못 외우시면 안 되겠지? 첫 번째 공식 배우신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공차 몇이에요? 이 수열의 공차 몇이죠? 3이죠. 이 수열의 초항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은 일반항 A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초항 더하기 n-1 t 계산하면요 3n-2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항의 쓰임새는 뭐냐면 첫 번째 쓰임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37이 몇 항인지를 물어봐. 그러면 원래는 막 세야 돼. 1, 4, 7, 10, 13 이렇게 해서 막 세야 되죠. 근데 제 n번째 항이 37일 때 이 n 값을 찾아주시면 13번째 항이 37이구나 이런 간단한 해석이 가능해요. 아시겠어? 두 번째 21번째 항이 몇이니? 하고 물어보면 일반 항에 있는 n자리에다가 21을 대입해서 알아내실 수 있어. 아시겠어? 크게 쓰임새는 이렇게 두 가지야. 등차 수열의 정체를 찾는 데 쓰는 거야. 알겠지?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얘 공차 몇이죠? 2. 초항 몇이에요? 3. 초항 더하기 n-1 d.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다음. 얘 공차 몇이죠? 4. 초항 몇이죠? 2.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시는 거야. a1 플러스 n-1 d. 아시겠어요? 근데 등차 수열을 배운 학생이 일반항을 이렇게 느리게 구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자, 특징을 보여드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들은 공차가 최고차항의 개수인 몇 차씩? 1차씩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수의 규칙을 보면 공차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얘 공차 몇이라고? 3. 그럼 일단 3n이라고 쓰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이 수열이 일반항이 되려면 실제로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1 넣으면 지금 몇이에요? 3. 그럼 몇 빼야 돼? 이렇게 하실 거야. 아시겠죠? 자, 얘는 공차가 몇이었냐면 2였으니까 2n으로 시작할 거야. 우리가 관찰한 결과지. 여기에 1 넣으면 몇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몇 더해야 될까? 맞죠? 자, 얘는 공차가 4지. 그럼 4n으로 시작할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수열이 일반항이 되기 위해선 1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되죠?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지?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 배워봅시다. 으쌰.
자,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요. 가운데 항은 A와 C의 산술 평균이에요.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가운데 항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EB는 A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죠? 우리 삼각함수에서부터 다뤘던 건데 어떤 두 숫자의 중점이 4야. 그럼 둘이 더해서 나누면 2로 나누면 4가 된다는 얘기잖아.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식 바로 쓸 때 어떻게 했지?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의 2배. 이렇게 했었죠. 그죠? 기억하실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챙겨가세요.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세수의 합은 가운데 거 3배입니다. 이거 문제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요. 이거 잘 쓰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숫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이룬단 말이야. 얘네 합 구하려면 가운데다가 3배 하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일정한 크기, 일정한 차이를 갖는 세 숫자가 있단 말이야. 얘네 합 구하려면 가운데 거 3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알고 계시고. 왜 그런지 증명 한번 해드릴게.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A는 A고 B는 A 플러스 D, C는 A 플러스 ED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ED지. 정확히 가운데 거에 2배 맞죠? 이렇게 그냥 관찰이 되는 거고 쓰진 않으셔도 돼. 자, 이건 쓰세요. 이건 써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숫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숫자를 먼저 세팅을 하고 출발해야 돼. 그때 요 가운데 있는 숫자를 A로 놓고 출발하면은 그 전 숫자가 A-D가 되고 그 다음 숫자가 A 플러스 D가 될 거거든. 숫자 3개를 이렇게 세팅하면 장점이 뭐냐면 보통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구하기 위해서 세수의 합 같은 걸 많이 준단 말이야. 이 상태로 더하면 몇이야? 3A지. 그러니까 훨씬 식이 간단해져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알겠어요? 자, 여기 밑줄. 대신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숫자가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숫자를 A로 잡아도 세 번째 숫자를 A로 잡아도 얘네들이 좀 평형성이 없어 보여. 이렇게 좀 평형성이 없어 보이죠.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운데 두 개의 항의 차이를 ED로 만들어 버리면서 A-D, A 플러스 D로 두 개의 숫자를 잡거든. 그러면은 차이가 ED식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에 ED를 빼서 첫 번째 숫자, 여기에 ED를 더해서 네 번째 숫자를 만들어 버려요. 이러면 다 더하면 몇 A죠? 4A죠. 여러분,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연립해야 될 방정식들이 훨씬 쉬워지곤 하니까 요건 익히십시오. 요건 익혀야 돼요. 알겠죠? 5자의 숫자는 필요 없어요. 저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A로 잡는 거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야. 제일 자주 쓰이는 건 이거니까 제가 여기는 별표 하나 쳐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성질 배우신 겁니다. 첫 번째 성질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일반항의 성질이었고, 두 번째 건 등차 중항 공식, 등차 중항의 성질을 배운 거야. 이해되죠? 자, 라스트 등차 수열의 합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오케이? 내가 가우스 얘기해드렸죠?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쌤이 쉬가 마려워가지고 얘들아 이거 100개 더 하고 있어. 내가 쉬 싸고 올게.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야. 문을 열고 딱 나가려는 순간에 저기서 가우스가 5050이요 그런 거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쌤 이렇게 하면 100일인데요? 쌤 이렇게 하면 100일인데요? 항이 총 100개니까 100일이 50쌍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알겠어? 그 사람은 중세시대 사람이고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이죠? 니들은 몇 살이죠? 18살이야. 걔가 10살 때 만든 공식이거든?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겠지? 그치? 그럼 봐봐. 초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거야.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도 쓰죠. 알겠어? 앞으로 이 제 n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sn이라고 쓸 거거든요. 그럼 이 sn을 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일단 항계수의 절반. 이게 뭐냐면 이 50의 정체야. 항이 홀수기여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 곱하기 100일 같은 정체가 필요하죠. 맞아요? 100일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입니다. 아시겠어요? 때에 따라서 두 번째 항이랑 n-1번째 항으로 할 수도 있어야겠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AN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이 상태로 초항이랑 더하면은 중괄호 안이 2a 플러스 n-1d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찾기 쉽다면 이 공식이 유리하고요.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찾기 어렵다면 이 공식이 유리해요.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둘 다 써야 돼. 알겠지? 자, 여기. 요 L은 last의 약자를 따서 마지막 항이란 뜻이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문자로만 주절주절 배우면 느낌이 안 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느낌을 보여줄 거야. 자, 잘 보세요. 느낌을 보여드릴게. 자, 여기 수열 AN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열이에요. 자, AN은 아까 연습한 걸로 해보자. 뭐라고? 맞아, 얘기해봐. 그래. 됐죠? 이제 이걸로 SN 구해볼게요. SN 구해볼게요. 공식으로 그냥 구해보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고찰해보자고. SN. 몇 항까지 합이라고요? 제 n항까지 합. 항 개수의 절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셔도 되고, 항 개수의 절반에다가 2a 플러스 n-1d를 해도 돼. 2a는 이거 2배 하라는 얘기고, n-1은 전체 항 개수의 빼기 1이고, d는 공차야. 어쩌나 저쩌나 열심히 계산하시면 n제곱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SN은 지금부터 n제곱이야. 자, S1 구해보자. 여기다 1 넣으면 되겠지. 몇이야? 1. 뜻은 뭐야? 1항까지의 합. 요만큼. 몇이에요? 1 맞죠? 자, S2 구해봅시다. 여기다 2 넣어봐요. 4. 뜻은 뭐야?
2항까지요. 자, 2항까지 하면 몇이에요? 4 맞죠? S3 구해봅시다. 여기다 3 넣으면 되지. 몇이야? 몇이야? 9. 뜻은 뭐야? 3항까지 합이야. 3항까지 합 구해봐요. 9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홀수들의 합은 있잖아. 홀수들의 합은 있잖아. 여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찾고 싶잖아. 그러면 자기 항 넘버에다 제곱을 하시면 돼요. 신기하죠? 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찾고 싶잖아. 그럼 항 넘버에다가 제곱을 하시면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등차 수열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D는 찾을 수가 없을까? 이런 고찰을 한번 해본 거야. 이 결국 이런 뜻 아니니? 이건 A1이라는 뜻일 거고 얘는 A1 플러스 A2라는 뜻일 거고 이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라는 뜻일 거고 이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라는 뜻일 거잖아. 맞지? A2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얘들아?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 돼요. 맞아요? A1 플러스 A2에서 즉 S2에서 A1을 즉 S1을 빼버리면 A1은 지워지고 A2만 남죠. 몇? 3. 이런 식으로. 내가 A3가 궁금해. A3가 궁금해. 그러면 S3에서 S2를 빼면 돼. 이제 머릿속에서 3항에서 2항을 뺀다.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야. 뭐야? 오죠. A4를 찾고 싶으면 S4에서 S3를 빼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거 설명하려고 열심히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 여기다 네모 뻥 치고 별표를 쳐봐. 자, 여러분 상식 테스트 좀 해볼게요. 상식 테스트 좀 해볼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배우시던 게 다 항식이지. 다 항식이지. 자, 이렇게 몇 차식이 있어. 여기 몇 차식이 있다? 여기다 니를 x를 탁 곱하는 순간 이 다항식은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x 역할을 하는 게 n이란 말이야. 맞지? 너네 여기 2분의 a 플러스 l 보여? 여기 2분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보여? 보여? 얘네들은 상수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마지막에 뭐 하니? n을 곱하죠. 그래서 보통 SN에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보통 SN에는 상수항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간으로 보시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d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야. 거기다가 n을 곱해놨으니까 얘는 몇 차식일까? 2차식이겠지. 자, 써봐. 등차 수열의 SN은 (2차식이야) 이런 거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쓰셨죠? 그리고 AN을 이용해서 SN을 예쁘게 만들면 AN을 이용해서 SN을 아까 내가 만든 것처럼 예쁘게 만들면 보통 상수항이 없어. 보통 상수항이 없다. 자, SN이 n제곱이고 SN이 n제곱 플러스 1로 나와 있는 이런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 우리 AND를 한번 조사해보자. 자, A1은 어떻게 조사하면 될까? 그냥 S1으로 조사하면 되지 뭐. 여기다 1 넣어봐. 1. 자, A2는 어떻게 조사하면 된다 그랬어 아까? S2에서 S1을 빼. 알겠어? 그럼 4 빼기 1. 그렇지? 자, A3는 어떻게 조사한다고? S3 빼기 S2. 여기서 3 넣은 거에서 여기서 2 넣은 걸 빼는 거야. A4까지만 할게요.
맞아? 자, 여기서 A1 구해보자. 몇? A1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빨리 해봐. A1 뭐야? 2.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A2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S2 마이너스 S1.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몇이에요? 몇이에요? 3. A3 조사해 볼게. 어떻게 조사한다고? S3 빼기 S2.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상수항 있잖아 얘들아. 초항에밖에 관여를 못해. 이 밑에 있는 줄 봐봐. 상수항이 다 어떻게 돼? 뭐 빼기 뭐를 하다 보니까 이 상수항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사라지지. 얘들아, 상수항이 있건 없건 간에, 다시 잘 들어. 상수항이 있건 없건 간에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첫 번째 항에 오류가 생길 확률이 있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 SN만 띡 주어주면. 알겠어? 그래서 SN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있잖아. SN-SN-1로 AN을 구할 때는 있잖아. 이 항부터만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AN으로 SN을 만들면 원래 상수항이 없는데 그냥 SN이 딱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상수항을 넣어놓는 애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초항에 튀어요. 알겠어? 그럼 애들아 이걸 왜 배우는 걸까? 실제로 자연현상 중에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 초기값만 이상하고 나머지 상황들은 어떤 일정한 규칙을 이루는 이런 상황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마다 초항은 다르고요. 나머지는 AN이 몇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SN만 띡 써놨을 때 더 표현이 간단한 경우들이 많다고. 아시겠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내가 상수항 때문이라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저 식에서 n에 1을 못 넣는 이유를 좀 알려줄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라. 자,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n번째 항을 구하려면 SN에서 쫙 이렇게 A1부터 AN까지 더해진 식에서 SN-1을 빼는 거야. 요만큼. 그럼 마지막에 요 AN만 딱 남는 거지, 그치? 근데 봐봐. 이게 n에 2 이상부터 넣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 1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줄게.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죠. 너네 수열은 정의역이 뭐인 함수라 그랬어? 자연수인 함수라 그랬지. 그럼 너네 이런 SN 자리에다가 0 넣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에는 원래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정의역 자리엔 0이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S0이 살아있으면 A1이 S1이 아니고 A1이 S1-S0가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1항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에서는 이 상수항의 유무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에 0을 넣어보세요. 몇이에요? 1. 자, 이렇게 살아있으면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야. S0가 모이면 오류가 없을까? 0이면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복잡한 SN들이 막 나올 거거든?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올 거거든? 그러면 너네 여기에다가 0 넣어봐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S0을 구했는데 이렇게 살아있으면 0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건 초항부터 못 써.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필기해보자. 잘 봐라. 잘 봐. S0가 0이면 AN을 SN-SN-1로 계산했을 때 N자리에 1부터 넣을 수 있어요. 요걸 잊지 말고 계세요. 오케이? 이 식에 있는 N자리에 2부터 넣을 수 있는 이유는 S0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S0가 0이어 버리면 문제에서 준 SN식에다가 0을 딱 넣었을 때 그게 0이 돼 버리면은 그냥 SN으로 AN을 계산해서 쓸 때 1항부터 바로 써도 돼. 알겠지? 알겠지?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럼 봐봐. SN이 주어진 상태로 내가 AN을 구해볼게. 아무래도 SN은 합을 알려주는 거니까 각 항을 분석하기는 조금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AN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공식이 뭐야? SN-1 대신 2항부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SN은 n제곱 플러스 2n. SN-1은 여기다 n-1 넣으면 돼.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n제곱 2n, n제곱 2n이 지워지고 이 마이너스 2n이 부호가 바뀌어서 2n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내가 구한 AN은 몇 항부터 쓸 수 있는 거라고? 2항부터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초항은 따로 찾아야 돼. 오케이? 자, 여기 일러봐요. 3. 여기에 일러봐요. 3. 똑같네? 이러면 써도 돼. 이걸 안 써도 돼요. 내 말 이해되시죠? 내 말 이해되시죠? 근데 봐봐. 만약에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 붙을 거야.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 붙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지워지니까 AN은 똑같이 나오거든? 알겠어? 근데 여기에다가 1 넣어봐요. 몇이에요? 4. 여기에다가 1 넣어봐요. 몇이에요? 3. 그럼 난 초항을 4로 봐야 될까? 3으로 봐야 될까? 4로 보는 거야. 문제에서 준 수열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야. 제가 구한 AN은요, 문제에서 준 SN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2항부터 쓸 수 있는 식이고, 초항은 4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하나 더요. 마지막. 잘 봐. 등차 수열의 SN은 몇 차식이라고? 2차식. 맞죠? 등차 수열의 AN은 아까부터 보건데 몇 차식이니? 1차식이지. 그지? 여러분, 이 SN을 보고 AN을 암산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일단 S0 조사를 해. 0이네? 그치? 그럼 AN 내가 구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따라해봐요. 지수 내려. 지수 내려. 알겠어요? 자, 이 지수를 내려요. 오케이? 항상 이렇게 시작해. 믿을지어다야. 이 미분이랑 다 연관이 있는 거야, 나중에. 알겠지? 그럼 초항만 맞추면 되잖아. 초항 몇인데?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야. 자, 라스트. 진짜 라스트. 조금 오버돼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AN을 계산은 하는데 이걸 초항부터 사용을 못 해. 알겠어? S0를 계산했는데 0이 아니야. 이제 S0 계산하면 1이잖아. 이러면 내가 구한 AN은 2항부터밖에 못 써요. 오케이? 근데 일반항은 상수항이 붙어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금 한 짓거리를 똑같이 해. 뭐 하라고? 지수 내려. 그럼 얘는 뭔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확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초항만 맞춰주면 돼. 이 상태로 초항을 맞추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1 빼놓고. 여기 1 넣으면 몇이야? 3. 여기도 1 넣어도 3 나오게. 플러스 1.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 1을 다시 살려가지고 초항만 따로 정의해 주는 거지. 알겠지? 이게 등비 수열이고 또 다른 수열이어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거든? 근데 등차, 요거는 쓰세요. 되게 빠르고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SN이 AN제곱으로 시작하면 AN은 2AN으로 시작합니다. 지수 내려. 아시겠죠? 상수항 같은 거는 여러 가지로 맞춰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자고.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숙제 받자. 자, 212쪽 1196번부터요. (1251번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 맞니? 오늘 금요일 맞니? 원래 금요일날 숙제 몇 개죠? 90개죠. 자, 지금 제가 1196번부터 1251번까지 했으니까 평소보다 40개, 35개 정도 적어요. 알겠죠? 빠르게 숙제하시고 채점하시고 질문 만들어서 앞에 거 복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강의 못 본 거 있는 분들은 오늘 안에 다 보고 주무시고요. 끝. 수고했습니다.